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날 김희신 박사로부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비결에 대한 귀중한 조언을 알아봤다. 예방의 중요성,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식단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매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계속 탐구하며 행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중한 지침이기도 하다. 김희신 박사는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라고 주장했다. 약만 먹으면 필요한 영양소가 몸 안에서 제대로 흡수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운동은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며 우리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까요? 박사는 괴팍한 운동보다는 일상생활의 작은 운동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식사 후 가볍게 걷거나 매일 규칙적으로 걷는 습관은 극히 중요하다. 특히 암 환자에게는 집에만 있는 것이 뼈가 약해지고 몸이 쇠약해질 수 있어 부정적인 악순환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어렵더라도 천천히 걷고 공원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한국인의 특성을 생각해 볼까요? 학창시절부터 직장까지 우리는 상당한 시간을 앉아서 보낸다. 경쟁사회에서 정신적 압박은 엄청나다. 박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변덕스러운 식사, 심한 운동 부족은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최악의 3부작이라고 말했다. 신체의 자율신경계는 크게 교감신경과 교감신경으로 나뉜다.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신체가 이것이 응급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이로 인해 근육 긴장, 혈관 수축, 고혈압, 백혈구 기능 저하, 결국 면역력 저하로 이어진다. 무리한 운동이나 너무 적은 운동도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깨뜨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된 운동을 통해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다. 적당한 운동은 뇌 기능을 촉진하고 도파민, 신경전달 물질을 강화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대장암, 폐암 등 특정 암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연구도 많다. 김 박사는 자신에게 좋은 운동 방법으로 병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배꼽을 살짝 조이고 괄약근을 긴장시키면 자세를 바로 유지하고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집에서 그는 아내와 함께 줄넘기, 훌라후프, 싱글턱거리 등과 같은 노래를 연습하여 몸이 약간 뜨거워지고 가벼운 땀을 흘릴 수 있을 정도였다. 어르신들에게 가볍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연습 강도가 적당해야 한다는 그의 조언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다. 박사는 아날로그 방식이 디지털 방식보다 우리 몸에 더 좋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모든 전화번호를 저장해 뇌 기억 기능이 점차 약해진다고 지적했다. 너무 애지중지하며 몸을 필요 이상으로 쉬게 하는 것이 노화를 가속화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현명한 휴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쁜 시간 동안 책을 읽고 숙고하고 잠시 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박사의 노골적인 잔소리가 이어졌다. 그는 요즘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너무 몰두해 책을 덜 읽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에 와서 보니 아이와 어른 모두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었다. 그는 비록 젊었을 때는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마트폰에 몰입하는 습관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데 그중 가장 위험한 것이 치매다. 매일 몇 줄, 몇 페이지씩 읽고 성찰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단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정신적 여유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행동이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암을 유발하는 습관을 줄여야 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타나는 스트레스 유전자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 특히 한국인들은 자주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리 몸에서 암이 생기는 것은 몸의 불균형으로 인한 것이다. 우리 몸은 항상 선과 악의 균형을 유지하지만 스트레스는 바로 이 균형을 깨뜨린다. 암을 극복하는 데 있어 질병을 받아들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자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양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병에 걸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여긴다. 반면 한국 환자들은 자신이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생활하며 암에 걸리면 극심한 좌절과 스트레스에 빠진다.
스트레스 관리가 건강 관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행복하고 웃음이 잦은 사람에게는 드물게 암이 발생한다. 취미 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좋아하는 일을 자주 해야 한다. 행복으로 키운 면역계는 사소한 스트레스에 흔들리지 않고 아주 튼튼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당신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둘 다 하세요.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그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을 잘 잡도록 노력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사회의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될 것이다. 자만심에서 나오는 행복은 당연하다. 자신의 능력에 맞게 살면 당신은 거의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오스카 와일드는 인생에 두 가지 비극이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없이 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 몸의 질병에 적용되는 것도 사실이다. 호르몬 불균형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을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오해로 소원해진 관계와 제대로 관리받지 못해 몸이 상하는 것은 회복을 위한 긴 시간과 깊은 헌신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과 자주 대화해야 한다. 술과 암의 관계도 돈독하다. 사람마다 장기의 대사 능력은 다르다. 즉, 알코올 분해능도 다르다. 적포도주를 즐겨 마시는 남프랑스 사람들은 혈관 질환을 앓는 일이 거의 없다. 이 경우 알코올은 약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뇌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술보다 더 나쁜 것이 있다.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는 백해무익하다. 폐암, 기관지염, 강경변의 원인인 폐렴을 일으킨다. 또한 남성의 방광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담배는 흡연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건강을 해치는 독극물이다. 한국 사회에서 흡연은 여전히 만연하지만 건강에 신경을 쓴다면 당장 끊어야 할 가장 위험한 습관이다. 나이가 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높은 수준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다. 김 박사는 10대 때부터 80세가 넘은 지금까지 매일 5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잤다고 말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매우 세심하게 관리했고 규칙적인 수면 일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일에 너무 열중해 하루 3시간만 자는 사람들이 있다. 신문에서 가끔 우리는 잠자는 것과 인터넷 게임을 하는 것을 잊은 후에 과로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뉴스를 본다. 높은 수면의 질이 요구되는 건강한 삶은 필수 요소이다. 깨어있는 동안 우리 몸은 활발하게 활동하며 산소와 음식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 이 에너지는 회복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고 어른들은 피부와 혈액세포가 재생된다. 뇌세포와 중요한 조직이 다시 활동하기 위한 시간이기도 하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정신적, 감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인지, 집중력, 판단력이 떨어져 쉽게 우울증에 빠진다. 그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되어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높아져 심혈관 질환, 당뇨병,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자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너무 많이 자는 것은 무관심, 나른함을 초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각 개인에게 적합한 수면의 질이다. 노후 취미를 즐기라는 조언도 기억에 남는다. 한국은 왜 국가 중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암 환자 연령도 갈수록 젊어지고 있다. 행복하고 웃음이 잦은 사람에게는 드물게 암이 발생한다. 취미 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좋아하는 일을 자주 해야 한다. 행복으로 키운 면역계는 사소한 스트레스에 흔들리지 않고 아주 튼튼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당신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둘 다 하세요.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그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을 잘 잡도록 노력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사회의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될 것이다. 자만심에서 나오는 행복은 당연하다. 자신의 능력에 맞게 살면 당신은 거의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오스카 와일드는 인생에 두 가지 비극이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없이 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 몸의 질병에 적용되는 것도 사실이다. 호르몬 불균형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을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오해로 소원해진 관계와 제대로 관리받지 못해 몸이 상하는 것은 회복을 위한 긴 시간과 깊은 헌신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과 자주 대화해야 한다.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희신 박사는 다음에 3가지를 언급했다. 첫째, 술을 권하는 것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둘째, 먼저 움직이는 암세포를 억제하거나 약화시키는 약을 복용한다.
암세포가 약해졌을 때 그는 비로소 수술을 했다.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 등 관리가 쉬운 암의 경우 첫 번째 치료처럼 즉각적인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김희신 박사는 환자를 상담할 때 항상 그를 믿고 의사의 조언을 따르라고 말하면서 두부를 먹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권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에 대한 환자의 태도다. 국내에서도 병원 예약 때 골프나 관광을 주선하는 환자들이 있다. 그렇게 낙천적이고 즐기기를 좋아하는 환자들은 치료 결과가 더 좋다. 여행처럼 가볍고 즐겁게 계획해 치료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한국의 환자의 태도 차이는 치료의 환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명확하게 한다. 의사가 미국 환자에게 이 약을 복용하면 생존율이 30%라고 말할 때 그들은 30%의 기회가 있다고 기뻐할 것이다. 반면 한국 환자들에게 생존율이 50%가 넘는다고 하자 그들은 그럼 죽을 확률이 50%나 되는 거냐고 한탄했다. 스트레스나 걱정이 많으면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식욕자극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는다. 또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해야 하는데 수면제는 위를 팽팽하게 만들어 환자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결국 쇠약으로 사망하기도 한다. MD 앤더슨 센터에는 약 1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환자이다. 그러나 김희신 박사는 지금까지 다녀본 한국인 환자 1000여 명 가운데 자원봉사를 한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기만 하면 중환자로 변한다. 항암 치료에서는 평소처럼 가벼운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항암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식사를 해야 할까요? 우선 동물성 지방은 최악의 식품이다. 암 환자들은 동물성 지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고기를 소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암 환자는 채식이 필요합니까? 암에 걸렸다는 게 완전 채식주의자라는 뜻인가요? 물론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많은 비만인 사람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채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암 환자는 몸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몸에서는 모든 물질의 균형이 중요하다.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면역력을 증진시킬 것이며 면역이 증가하거나 질병이 치유될 단일 식품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다. 암은 단백질을 파괴합니다. 채식만 하면 단백질이 부족해 빈혈로 사망한다. 특히 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는 체내 단백질이 많이 파괴돼 단백질이 없으면 힘이 없다. 단백질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은 고기이다. 이것은 고기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여전히 동물성 지방의 양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기를 먹지 못하는 환자에게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대체 단백질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물성 단백질도 비슷한 작용을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식사를 해야 할까요? 우선 동물성 지방은 최악의 식품이다. 암 환자들은 동물성 지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고기를 소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암 환자는 채식이 필요합니까? 암에 걸렸다는 게 완전 채식주의자라는 뜻인가요? 물론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많은 비만인 사람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채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암 환자는 몸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몸에서는 모든 물질의 균형이 중요하다.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면역력을 증진시킬 것이며 면역이 증가하거나 질병이 치유될 단일 식품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다. 암은 단백질을 파괴합니다. 채식만 하면 단백질이 부족해 빈혈로 사망한다. 특히 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는 체내 단백질이 많이 파괴돼 단백질이 없으면 힘이 없다. 단백질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은 고기이다. 이것은 고기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여전히 동물성 지방의 양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기를 먹지 못하는 환자에게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대체 단백질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물성 단백질도 비슷한 작용을 한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게 먹는 것과 암 환자가 균형 잡힌 영양식을 먹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건강한 식단은 야채, 과일, 생선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섬유질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건강한 식단이라고 여길 수 있다. 건강에 해로운 음식은 보통 맛있는 음식이다. 그것들은 대부분 동물성 지방으로 요리되기 때문에 매우 느끼하다. 맛있긴 하지만 그것들은 분명히 몸에 좋지 않을 것이다. 특히 삼겹살은 담배보다 더 나쁠 수 있다. 동물성 포화 지방은 혈관염을 일으키기 쉽다.
너는 반드시 이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삼겹살을 많이 먹었지만 여전히 건강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의 체질은 매우 다양하며 고기를 많이 먹는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40세가 넘으면 사람당 체내 효소나 호르몬의 양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젊을 때는 소화를 돕는 효소를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해독력이 떨어져 병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도 건강한 음식을 골라 먹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암에 걸린다. 반면 암 환자가 먹어야 할 균형 잡힌 영양식은 신체에 에너지를 주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이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육류 섭취가 많아 혈액지방을 유발할 수 있지만 암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단백질이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다. 단백질을 보충하지 않으면 그들은 암 치료를 계속할 힘이 없을 것이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도 같은 효과를 낸다.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관리가 필수다. 건강을 잃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 특히 한국인은 암 발생률이 높아 식단과 생활습관 조절이 필수다. 그래서 오늘 스토리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가 서서히 끝나가는 지금 오늘의 지식과 나눔이 건강관리 여정에 더 안심하고 견고해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푹 주무세요. 긴 하루의 일과 걱정 끝에 몸을 쉬게 하고 에너지를 재생시켜라. 모든 숙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회복되며 면역 체계가 강화되는 귀중한 약이다. 밤의 정적을 맞이하여 모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귀중한 자산이고 매일 자신을 돌보는 것은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활기차시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